여러분,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늘, 바람,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나. 지구를 위한 나니의 작은 실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구가 아픕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를 싹 잡고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가요? 텀블러 쓰기, 분리수거 잘하기 등등등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깨끗한 지구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작은 실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실천을 이룰 수 있는 오늘의 첫 번째 장소, 지구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보자, 이리저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고 요리조리 뒤져봐도 달리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눈에도 그렇지 않나요? 평소에 우리가 쓰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네. 뭐 하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제로웨이스트 샵이라고 해서 네. 친환경 물품들을 이제 판매하는 곳이에요. 일상생활 속에 기존에 사용하는 플라스틱 대신 그냥 뭐 대나무라든지 그런 걸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평소에는 생각해내지 못했던 생활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아이템들이 여기에 다 있었는데요. 대나무 칫솔부터 시작해서 비누까지도 모두가 다 100% 친환경 제품. 아니, 여기 리필 스테이션이라고 적혀져 네, 있는데 맞아요. 뭐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플라스틱 통 사실 한번 사용하면 그거를 재활용하기도 쉽지 않고 해서 버리고 다시 사시죠. 네. 그런데 여기는 집에 있는 빈 용기를 들고 오시면 원하는 만큼 고르셔서 담으실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제가 한번 직접 받아봐도 될까요? 네. 먼저 용기 무게를 빼셔야 되거든요. 예, 빼주십시오. 되는 거죠. 네, 요거를 다시 들고 가셔서 요즘 1인 가구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씩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쵸. 네네. 그러니까 원래 리필을 한 통 이만한 걸 사더라도 쓰긴 쓰겠지만은 그걸 다 쓰면 쓰레기도 나오고 양도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 쓰레기도 없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너무 편하죠.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많았다니, 특히나 요즘에는 단골 손님들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환경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시는 분이 많아졌던 얘기겠죠. 평소에 이렇게 제로 웨이스트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편인가요? 네, 저는 집에 있는 이제 생활용품을 차츰차츰 제로 웨이스트로 바꿔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환경을 위해서 뭐 육식이라든지 해산물을 안 먹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식탁이 바뀌고 나니까 점점 제 생활에서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여기 담아 가시려고요? 아니요. 이거는 자원순환하러 왔어요. 자원순환이요? 아니, 자원을 어떻게 순환하는 걸까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도장 찍기가 있어요. 네. 네, 가져오시면 제가 품목당 하나씩 정도 찍어드려요. 우유팩을 재생 휴지로 만들거든요. 그걸 세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필 스테이션 이용하시면 할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원을 순환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지구를 사랑하는 법. 버리는 물건도 자원순환으로 다시 만나자. 어차피 설거지할 거 친환경 주방 세제와 천연 수세미로 깔끔하게 닦아내자고요. 물건을 보관할 때는 일회용 비닐 대신 친환경 봉투에 담아주실 거죠? 장바구니, 제 가방에는 항상 텀블러랑 빈 도시락통과 장바구니가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어딜 가도 쓰레기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그것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용기 내서 용기 내. 네, 그것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산 비건 지도네요? 아니, 네네. 비건이랑 환경이랑 관련이 있나요?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이제 축산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탄소가 굉장히 탄소량이 많아요. 지금 여기에 일주일에 채식 한 끼만 해도 1년에 소나무 15그루 심는 효과와 동일하다고. 그러면 지금 오늘 점심은 제가 비건 음식을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네네, 맞습니다. 비건 음식점으로 함께 지금 가보시죠.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는데? 환경을 지키기로 맘먹었으면 끝장을 봐야겠죠? 비건 음식 찾아가 봤습니다. 비건 전문 음식점에 들어왔습니다. 와! 보자 샐러드랑 있는데 이게 다 비건 음식이에요? 그럼요. 충분히 비건으로도 가능하답니다. 저는 이제 밀가루 사용하지 않고 이제 쌀가루 사용하거든요. 이제 비정제 수수당.
저는 소금을 죽염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죽염 들어가고 네, 생이스트 사용을 해요. 그래서 생이스트를 사용을 해서 현미우랑 이제 물 요렇게만 가지고 반죽을 들어갈 겁니다. 비건 음식인 만큼 고기, 우유 등 동물성 식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태리 토마토 홀을 사용을 해서 직접 이제 수제로 이제 비건으로 토마토 소스를 먼저 만들고요. 치즈처럼 보이는 요게 이제 비건 모짜렐라 치즈라고 있어요. 걔들을 우리가 이제 가공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와, 순식간에 비건 쌀 피자와 비건 파스타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식물성 재료로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피자는 맞고, 근데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이제 파스타인데요. 네. 이제 로제 크림 파스타입니다. 아, 벌써 맛있겠네요. 네, 식물성 밀크를 사용한 비건 라떼입니다. 아, 그럼 이게 우유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우유 대신에 실물에서 나오는 밀크들이 있거든요. 네. 뭐 두유라든지 귀리라든지 아몬드. 정말 고소해요. 네, 그렇죠. 네, 끝맛이 정말 깔끔합니다. 음식은 바로 나왔을 때 먹어야 제맛. 비건 재료로만 만든 피자. 과연 제가 알고 있는 그 피자 맛이 맞을까요? 여기 안에 들어간 그 채소들의 향이 싹 나면서 네. 은근히 달달하면서도 향긋하고 네, 네. 아, 그리고 너무 부드러워요. 빵 자체가 너무 부드럽습니다. 네. 아, 잠시만, 이거 뭐예요? 요거는 그 템페라고 해가지고 콩 발효 음식인데요. 얘는 굉장히 담백해요. 아, 이거조차도 네. 비건. 네, 네. 따로 먹어도 맛있겠지만 여기 살짝 올려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저탄소 친환경 식단이라니 비건식 정말 맛있습니다. 담백합니다. 밑에 파스타는 이게 약간 식감이 탱글탱글하면서 네. 솔직히 더 맛있어요. 네. 그리고 달달하면서 네. 아, 이것도 향이 너무 좋네요. 피자 파스타는 먹다 보면 좀 더부룩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것도 없어서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탄소 중립 실천과 그다음 네. 환경 보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 네, 네.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축이 배출하는 뭐 메탄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온실가스를 이제 많이 배출하고 하다 보니까 비건 채식을 뭐 조금이라도 실천함으로써 이제 지구가 온난화되고 하는 것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결국은 이제 탄소 중립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비건이라 하면 그리고 내가 뭔가 환경에 도움을 준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것들을 해야 도움을 네.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비건 이건 아니건 그냥 무조건 맛있는 음식인데 알고 보니 비건이더라. 요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실천하시는 것 그거 자체를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지구를 구하는 방법은,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지구에 있는 우리가 실천해내는 거겠죠. 그럼요. 그런 의미로 저랑 같이 지구 구하실 분 없나요? 네, 여러분 함께해요. 대단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일회용 대신 다회용 제품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저탄소 친환경 식단에 지구 우리가 지켜나가야겠죠. 안 되는 게 어딨어. 뭐든지 내가 한다. 안녕하세요, 마셀 여사의 이경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봄이 한가득 찾아온 삼척에 왔는데요. 이곳 삼척 중앙시장에 숨은 일꾼, 금손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분일까요? 저랑 같이 함께 찾아가 보시죠. 구두와 동고동락해 온 지 올해로 45년. 구두와 함께일 때 가장 행복하다는 구두 아저씨를 만나봅니다. 1975년에 문을 연 삼척 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 한편에 자리한 풍물상가. 커다란 가죽 구두를 품은 바로 이곳이 오늘 만나볼 주인공에겐 가장 즐거운 놀이터이자 삶을 일구는 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요. 제가 소문에 듣자 하니 이 구두를 정말 수선을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구두 수선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만들기도 하시나 봐요. 그렇죠. 구두는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16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지금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두 시작하셨을 때랑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럼요. 뭐랄까 구두는 이게 처음부터 뭐 구두를 탁 만드는 게 아니고 맨 밑에 시다 1서부터 시작을 한 거지. 그래야 견습생 해가지고 상견습, 중견습, 상견습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많이 혼나셨겠어요. 그쵸? 아이 그럼요. 일을 조금 잘못하면은 이 가죽의 이렇게 세피라고 있어요. 그걸로 막 때리기도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 엄하게 구두를 배웠어요. 구두를 만들면서 얻는 보람 덕에 힘든 시절의 숱한 어려움도 잊을 수 있었는데요. 신발을 만들어서 그분이 발이 편하고 딱 갈치기 신고 기분이 좋게 해서 딱 가고 고맙습니다. 참 잘 맞습니다. 편합니다. 이러면은 우리들은 그것이 굉장한 보람이에요. 그 일에 대한 보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수제가 사실은 굉장히 비싼 이렇게 고급스러운 그런 신발들이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수입이 많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아니 되셨어요? 돈을 벌기는 많이 벌었어요. 우리가 그때는 추석이고 이제 설이고 이 신발을 막 마구잡이로 이렇게 만들어놔도 몇 컬레 안 남고 다 나갔으니까. 근데 그때랑 지금은 또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틀려졌죠. 메이커들도 많이 나오고 운동화 또 위주로 가고 조깅화 위주로 가고 이러니까 이게 소도시 이런 지방에서는 이걸 그렇게 권할 직업이 아니에요. 구두 역시 경기의 흐름을 타기에 요즘은 몇 년째 비수기라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알려주시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볼 수 있겠어요? 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송곳을 넣어서 예. 찌르기만 해도 내가 성공해서 해드릴게. 여기 넣어서. 그럼 요 한번 아무나 찔러볼까요? 앉아서, 네. 앉아서 해볼래요? 네. 자, 여기다 한번 찔러봐봐요. 송곳을. 잡고 눌러서 한번. 잠시만요. 찔렀어. 찔렀어요. 오메, 어휴, 어졌어요.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자, 그럼 오늘부터 제자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부터 구두를. 내일부터 출근해. 알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그는 구두를 만들고 남은 자투리 밑창을 이용해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구두 들어가는 재료가 자꾸 많이 남잖아요. 쪽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들까 생각하다가 저걸 이제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취미생활로 했는데 이제 자꾸 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런 한옥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만 원, 20만 원 정도 주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팔면 사모님한테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그럼 살짝 이렇게 챙겨 놓으셨다가 그럼요. 보통 어디다 쓰세요? 아니 그거는 저런 건 내 기술 만들어서 그건 내 재주니까. 사모님한테 선물도 사주시고 이렇게. 그럴 수 맛있는 있는 거죠. 것도 사주시고. 근데 분명히 방송 보실 거잖아요. 괜찮아요. 네. 공예품들 가지고 전시를 하신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세요? 이제 전시회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삼척의 대표적인 노화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아버님 꿈은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계속 쭉 열심히 많이 만드시면 또 언젠가는 제가 또 그 전시회를 보러 갈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면 고맙죠. 이제 거리에서 어떤 신발을 보든 그 신발 주인의 평소 습관이 보일 정도입니다. 참 또 그런 거리가 똑같지 않잖아요. 신발을 빨리 딸구는 사람이 있어요. 무지하게.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100에 1명 정도는 신발이 일자로 그대로 딱 달린 사람. 1명 정도. 모든 신발은 다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보면은 다 안쪽으로 기울게. 이제 요런 거 같은 뒷굽은 다 바깥쪽으로 따라요. 이렇게.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오다리들은 안으로 따라요. 오다리만큼은. 일자는 똑바로 그런 사람들. 그건 진짜 코피하지. 그러니까 100명에 1명 정도 있을 거예요.
딱 빳빳하게 걷는 분들은 보면 매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기도 있고 이렇게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꼭 이렇게 닳더라고요. 구두와 함께 걸어온 반평생. 다른 건 몰라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 자부하는 그인데요. 전직이라 생각하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글쎄요, 뭐랄까. 우리 친구들은 지금 공직자 있는 사람들이고 모두 다 퇴직을 해서 다 놀고 이래요. 놀고 이래서 내인데 이렇게 놀러도 오고 이러는데 그런 거 대놓으면은 나는 그래도 기술이니까 이게 뭐 돈을 많이 벌든 안 벌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고 즐겁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 닿는 데까지는 내가 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글쎄 소원이란 것은 없어요. 나는 지금에서의 굉장히 만족하고 살아요. 돈이 많은 것도 싫어요. 돈도 그냥 조금 적당하게 있고 그냥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최고 좋아요. 돈이 많은 게 좋겠어요? 안 아픈 게 좋겠어요? 안 아픈 게 더 좋아요. 우리 지금 나이 정도면은 친구들이 지금 다 이렇게 막 하나씩 죽어요. 죽는데 보면은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그냥 편하게 살다 죽는 게 그게 최고예요.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지냈지만은, 앞으로도 잘 건강하게 즐겁게 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버님 하나 빠뜨리셨잖아요. 뭐? 아이 빨리요. 여보 이거. 이때 아니고 나는 그런 말은 못해요. 그냥 고맙소 한번 해요. 고맙소. 고맙소. 여보. 그래도 하셨어. 누구든 내 발에 꼭 맞는 신발은 오래오래 곁에 두고 싶은 법이죠. 앞으로도 건강한 발걸음들이 이곳에서 시작되고 또 오랫동안 머무르면 좋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예쁜 꽃들,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주는 사람의 기쁨은 2배, 받는 사람의 감동도 2배로 만들어주는 이색적인 꽃 선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알록달록하고 초록초록하고 역시 봄의 기운들이 가득가득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역시 봄에는 꽃 아니겠습니까? 꽃들을 보니까 제 마음속에 그냥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 같은데 여기 꽃집 맞죠? 네, 꽃집이기도 한데 플라워 카페예요. 도심 속 꽃밭으로 입소문이 자자한 이곳. 꽃집과 카페 경계를 허문 이색 카페인데요.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카페 곳곳에 피어있는 꽃을 보며 힐링을 얻어갈 수 있고요. 특별한 컨셉의 꽃 선물도 주문할 수 있어 더욱 인기입니다. 일상을 더욱 설레게 만드는 꽃의 화려한 변신,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꽃하게 되면 다니는 꽃바구니도 있고 꽃다발도 있고 선물이 있는데 이 꽃을 좀 특별하게 선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맞아요. 네. 선물이야 하고 줬는데 이 뚜껑을 열면은 네네.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꽃이 가득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돈도 용돈도 드릴 수 있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인기 만점이에요. 이건 이제 죄송한데 이제 꽃을 전문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꽃보다 돈이 더 먼저 보이거든요. 이거는 꽃이 죽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이 자식의 마음도 같이 느끼실 수 있으니까 네네. 훨씬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에는 마음이 딱 베이스로 깔려 있고요. 위에서 꽃이 빛나면서 이렇게 완벽한 조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께 한 번도 이렇게 만들어드리지 못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미안해요. 많이 벌어서 꼭 할게요.
오늘 그냥 만들어 보는 거니까 엄마 기대하지 말아요. 근데 자, 오늘 그럼 제가 만들어 보죠. 어떻게 시작해 볼까요? 여기 안에는 오아시스라고 물을 머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꽃꽂이를 하실 건데 여기에 물만 주기적으로 채워주시면 꽃도 싱싱하게 오래 보실 수 있어요. 사선으로 잘라주실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길이감 같은 것도 생각을 하면서 잘라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길게 자르면 뒤쪽에다가 꽂아가지고 더 높이감이 있게, 작게 자르시면은 요 앞쪽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잡거든요. 꽃이 들어갔을 때 옆으로 이파리가 하나씩 나오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고 처음에 꽂아주시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속 안에 꽃이 있듯이. 네, 맞아요. 주가 되는 꽃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그거에 이제 센터를 잡거든요. 요 친구, 요 친구. 네. 이 꽃은 이렇게 넓게 흐드러지게 피는 꽃이거든요. 이런 꽃들도 이렇게 꽃잎을 보고 이렇게 조금씩 다듬어 주세요. 아이고 아깝게. 아이고. 이런 거는 깔끔하게 다듬어 주셔야 돼요. 이 정도로 펴가지고 이 정도 맞으세요? 네네네. 집에서도 센스 있는 꽃꽂이를 할 수 있는 꿀팁 대공개. 첫 번째는 싱싱한 꽃을 유지하는 방법인데요. 줄기에 붙은 잔가지나 잎사귀가 물에 닿으면 물이 금방 썩고 다른 꽃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꽃을 잘 정리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꽃을 화병에 꽂을 때 고정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은데요. 화병 입구에 투명 테이프로 격자 무늬를 만들어 칸마다 꽃을 꽂으면 안정적으로 꽃꽂이를 할 수 있답니다. 이벤트성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빼시고 네, 저는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말아놨어요. 포장을 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뽑으셨을 때 쭉 나올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요거를 말아서 이쪽에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위에다가 만들어둔 네. 올라가면 와. 아들아, 우리 아들 키가 갑자기 우리 아들이 이렇게 호돌하는구나. 돈이 그냥 흙이 나오는구나. 와, 오, 이야, 진짜 꽃다발로 만들어낸 돈박스 대성공. 짜라란. 이거거든요. 야. 또 화사한 꽃을 케이크 위에 올려가지고 선물을 하실 수 있거든요. 케이크를 만든다고요? 네. 화사한 꽃으로 케이크에 생명을 불어넣어 트렌디한 감각을 제대로 살려볼 예정인데요. 그런데 꽃을 사용하는 만큼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꽃을 케이크와 함께한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일단은 위생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이킹 소다를 이용해서 물에 이렇게 희석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풀어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준비해가지고 다듬어 놓은 꽃들을 전부 다 푹 담가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꽃잎까지 전부 다 세척을 할 거고요. 이렇게 세척을 한 다음에 다시 깨끗한 물에 이렇게 물에 헹궈주고 나서 물기를 충분히 다 빼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거의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사용하지 않는 꽃 뭐 이런 것도 혹시 있습니까? 네, 보통 이제 독성이 있는 꽃들은 피하고 있는데 철쭉이나 백합, 그 다음에 투구꽃, 아니면 만데빌라 이런 야생화 종류들 같은 경우에 더 독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꽃들은 피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30분 정도 지금 건조를 시켜가지고 뽀송뽀송한 상태가 됐고요. 전부 다 세척이 돼서 깨끗하긴 하지만 이렇게 줄기 부분이 깊게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 위생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랩 같은 걸로 한번 끝에를 이렇게 감아줄 거예요. 소독만큼이나 중요한 작업인데요. 혹시 꽃의 줄기에 남아있을지 모를 불순물이 케이크에 닿지 않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화려한 색감들로 포인트를 주고요. 이거 하나만 해도 괜찮은데요? 케이크에서 꽃이 핀 것 같아요. 이렇게 긴 걸로 이렇게 입체감을 주면은 좀 더 살랑살랑 거리잖아요. 케이크와 꽃을 만나면 이런 거였네요. 간단하게 올려도 심플하고 예쁜데 꽃을 더 많이 올리게 되면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직접 이제 올려보죠. 네, 화향을 제 맘대로 이렇게 좀 열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꽃잎을 이렇게 뒤집어 까주시는데 가운데를 이렇게 한번 긁어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양한 모양으로 또 연출이 가능해요.
약간 케이크 위에 그 꽃을 꽂는 느낌이 좀 다르다. 뭔가 살짝 가라앉네. 네. 이렇게 좀 높이감 있는 걸로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뭐 손님 계십니까? 네, 있어요. 네. 거의 한 달, 2달 정도 안에 한 5번을 주문을 해주신 분이 계시고, 네, 항상 이제 가지고 가시고 나서 이 후기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기가 힘드신 따님 분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힘내라고 계속 꽃다발이랑 케이크랑 같이 해가지고 보내주셨었어요. 아니 마음은 예쁜데 사연은 너무 슬프다.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내려오시는 자녀분들이 부모님한테 대신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배달까지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되게 고맙다고 해주시니까 저희도 고맙다. 코로나가 만들어낸 슬픈 사연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장님 부자되시겠네요. 죄송해요. 꽃은 방향과 높낮이의 차이를 두어 각각의 꽃이 돋보이도록 하는 동시에 조화롭게 표현하는 것이 꽃 케이크의 키포인트. 장유정 씨의 꽃 케이크가 인기 만점인 비결은 또 있는데요. 꽃의 색상부터 종류, 디자인까지 주문자가 원하는 대로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진짜 받는 분들의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네, 거의 환호성을 지른다고요 하셨어요. 특별한 날에는 꼭 꽃과 함께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꽃과 함께하면 그 날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특별한 기념일부터 일상 속 설렘을 주고 싶은 날까지 꽃 그 자체로도 행복을 전할 수 있지만 좀 더 센스 있고 트렌디한 이색 꽃 선물로 선물의 즐거움과 감동을 더해보시면 어떨까요? 한가로운 봄날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고 있는 유혜정 리포터. 뭐 재밌는 일 없을까요? 예쁘다. 저게 뭐지? 어머머머. 나에게도 이 일확천금의 기회가. 제발. 오, 설렌다 설레. 진짜 1등 되는 거 아니에요? 35, 41. 혜정 씨, 진짜 대박 났네. 당첨.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꿈 깨요. 꿈이었잖아. 아깝다. 이런 개꿈 말고 진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꿈 어디 없을까? 꿈은 꿈을 꾸는 자의 몫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여기 미래 항공인을 꿈꾸며 앞으로 정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빛나는 미래 항공인, 그들의 오늘을 따라가 봅니다. 미래 항공인을 만나러 가는 길. 안녕하세요, 유혜정 리포터입니다. 이 봄의 새싹처럼 무럭무럭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있다고 해서 이곳을 좀 찾아왔는데요. 이곳 둘러보니까 뭐 꿈나무들이 있을 만한 곳은 아닌데 뭐 연구원 같은 거 있고 말이요. 잠깐만요. 반가워요. 저 지금 그 미래 항공인들 만나러 왔거든요. 네. 어디로 가야 돼요? 저희 늦었는데? 아니 어디 가길래? 저 빨리 가야 돼요. 일단 따라오세요. 그럼 저도 같이 가요. 일단 따라오시래요. 빨리. 얼떨결에 따라간 곳은 학교가 아닌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 윙이랑 동체니까 한번 들어가 보니 보통의 학교 수업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작업복을 갖춰 입고 도면을 보고 있는데요. 수업인 듯 수업 아닌 수업 같은 회의? 도대체 뭐 하는 거죠?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우와, 아니 여기 뭐예요?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비행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만드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업에 한창인 우리 친구들은 충북 유일의 항공 특성화 학과인 항공 모빌리티 학생들인데요. 직접 경량 항공기를 만들면서 수업도 듣고 체험도 하고 있는 셈이죠. 한 세 군데 정한 두 군데 정해 두 군데. 뚫렸어? 아니요. 한칸 남았어요. 아직 밑판도 못 들었어요. 이 정도 약하게 해야지 그냥. 선생님, 비행기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비행기가 왜 이렇게 작아요? 제 키보다 작은데요? 무게가 115kg 이하면 경량 항공기라고 분류가 되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그 경량 항공기라고 해서 분류가 되는 그런 항공기입니다. 그 비행기니까 뜨긴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가벼우니까 아무래도 잘 뜨죠. 지난 3월 말부터 4주 과정으로 항공기체 제작과 항공기 기체 정비 과목을 연계해 항공기 조립 체험학습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시대의 전환으로서 UAM도 새롭게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항공산업에 대한 어떤 미래의 지향성에 좀 부응하고자 저희가 항공기를 학생들이 직접 제작해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어머머머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드릴링한 부분 디버링 작업하고 골격 부분 이제 클래커로 가조립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진로를 희망하고 있나 봐요? 예, 항공 정비사 쪽 가고 싶습니다. 물로켓 날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항공 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청주 공고를 알게 되어서 항공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항공기에 타고 날아다니는 거, 또 그런 기술들을 구현해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멋있기도 하고 좋아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항공기 조립을 하려면 판금 작업, 도면 해동 능력이 중요한데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 조립 실무 능력도 향상시키면서 언제든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보니까 지금 작업이 한창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이거 지금 이 상태로 만들려면 한 14일 정도는 해야 이 상태가 만들어져요. 이제 이거를 만들면 한 70%에서 80% 정도 완성인 것 같아요. 딱 완성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완성이 되면 일단 너무 뿌듯할 것 같고 약간 기대감도 있을 것 같아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루 종일 이뤄지는 조립 작업. 그런데 뭔가 분주한 모습이죠? 해야 되는데? 완전 거의 완전 끝부분. 들리면 안 돼? 이 정도는 잠깐만. 갑자기 벌어진 일에 학생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선생님까지 손을 거들고 나섰는데요. 조립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차. 이거를 펴야겠다. 선생님, 뭐가 이렇게 분주해요? 뭐 잘못됐어요 지금? 지금 날개 스킨. 스킨이요? 예. 이게 왜요? 스킨이 지금 짧아서 네. 지금 이거 수정하려고 지금 수정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정확히 어떤 문제인 거예요? 이제 둘이 겹쳐가지고 아예 안 떨어져 나가게 해야 되는데 겹치지 못하니까 그냥 판재가 아예 떨어져 나가버려서 날개가 아예 제 기능을 못해요.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많은 걸 배우겠죠? 다시. 학생들이 이제 그 치수로 잘못 측정한다든가 하면은 이제 실수가 일어나면은 이제 잘못된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다시 또 뭐냐면은 수정하는 방법, 보수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되니까요. 오히려 그것도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또 이제 실수를 하고 나서 그거를 자기도 생각도 해보고 또 어떻게 수정할 건지 이것도 책도 살펴보고 찾아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경험도 되고. 제일 큰 부분이 플랫폼은 풀 리브거든요. 풀 리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도면이라서 다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뭐라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 영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항공기에서만 쓰이는 특별한 아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지. 그럼 이거를 좀 우리 일반 분들도 좀 알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영단어들을 알려줄 수 있어요? 네. 그럼 그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항공 영어 1위 강사를 맡게 된 조성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항공기는 크게 세 가지를 분류할 수 있는데요. 러더 파트를 설명해 보자면 꼬리 날개에서 수직을 담당하고 있는 부품이고요. 이 부품을 움직이면 좌우로 비행기가 흔들리게 됩니다. 자, 이상 1일 영어 강사 조성윤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항공기 조립 현장 실무 능력 중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항공 영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항공 영어 수업을 통해서 전문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크기 때문에. 블라인드 리벳입니다. 블라인드 리벳 중에서 체일 리벳. 한편 혜정 씨 몸이 근질근질한가 봐요. 저도 저 비행기에 제 지문 하나 만들러 갑니다. 가시죠. 항공기 조립을 하는 기간 내내 교실과 작업장을 오가며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낸 우리 친구들. 100% 완성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며칠 뒤 밤늦은 시간까지 작업에 한창인 친구들을 만났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다 학교한 시간, 항공 모빌리티 학과 친구들은 작업하기 딱 좋은 시간이죠. 저보다 학생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아, 원래 저희는 자율적으로 남아서 야간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소수정해져, 그쵸? 자, 프로펠러 도입하자. 와, 진짜 프로펠러까지 끼우고 완성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그 마지막 단추를 조심스럽게 끼워보는데요. 힘들었던 작업이었지만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이거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이상한데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들었는데. 좋아. 신기하면서도 뿌듯한 마음도 들고 야간 작업을 하고 있지만 웃음이 떠나질 않네요. 이거 하나에 200짜리잖아 이거. 정신 신기해요. 어떤 게 정신이에요? 이거요, 이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한 4주 정도 힘들게 만들었는데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떤지 몰랐는데 이게 점점 만들고 이 파츠들이 다 조합되다 보니까 이게 좀 기대감이 엄청 커졌고 기분이 너무 좋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만든다는 게 너무 영광입니다. 이게 미래항공인 꿈은 이루어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죠. 항공기술의 모든 것을 온몸으로 배우고 있는 학생들. 오늘도 작업장의 불은 꺼지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학생들의 미래 응원해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증명하듯 은퇴 이후에 인생 2막을 누구보다 활기차게 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패션 감각을 살려 당당하고 자신 있게 런웨이를 걸으며 인생 2모작을 시작하는 사람들. 바로 시니어 모델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봄! 발걸음도 가볍고 마음은 더 가볍고 우리 곁에 다시 찾아온 봄이 정말 반갑기만 한데요. 여러분, 제가 이 봄 날씨에 외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경 쓰고 한번 나와봤거든요. 제 발걸음 거리가 좀 경쾌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제가 이 거리에서 오늘요, 은퇴 이후의 인생을 당당하고 멋지게 즐기는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누구인가? 잘 모르시지? 대전 은행동의 한 양복점. 오늘의 주인공이 이곳에 계신데요. 자신한테 꼭 어울리는 신사복과 아이템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 이분. 시니어 모델 이윤우 씨입니다. 인생 2막을 활기차게 열어가고 계신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근사하게 입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정장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자리에 많이 가고 또 모델들은 정장은 꼭 한 벌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신사복이나 정장들은 아무나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평소에 옷을 좀 즐겨 입으시나 봐요. 옷 입는데 남의 눈치 볼 건 뭐 있니? 요즘 신중년 시대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실버 세대 활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고에서도 인기가 높은데요. 연륜과 경험을 토대로 취미와 여가 생활을 즐기고 트렌드에도 뒤처지지 않는 실버 세대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윤우 씨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멋쟁이에 소신 있는 패션 감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양복점에 들러 멋진 신사복을 입어보고 계절마다 유행하는 트렌드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제가 뒤에서 지켜보니까요, 입으시는 옷마다 꼭 이렇게 사이즈도 맞고 소화하는 능력도 좋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윤우 고객님께서는 사실은 몸이 아주 이상적인 대표적으로 표준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톤이 약간 어두운 톤보다는 주로 밝은색 계열을 많이 입으셨는데 충분히 패션감 있게
센스 있게 옷을 소화를 많이 시키곤 하셨죠. 뚜렷한 개성과 또 패션에 대한 철학이 있으시군요. 지금의 패션 시니어 모델로서 활동하시기에는 아주 남다른 개성도 갖고 계시고 또 뛰어난 패션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 다른 분에 비해서 월등히 앞선다고 보실 수가 있죠. 멋쟁이 어르신을 따라 이번엔 대전 중촌동 패션 거리를 찾았습니다. 즐겨 찾는 양장점에서 옷을 확인할 예정인데요. 맞춤옷 찾으러 왔어요. 네, 네. 어서 아, 이거구나. 네네네. 오, 너무 멋지게 나왔어요. 선생님이 맞춤 해달라는 그대로 만들어주신 거죠? 네네네. 와. 그래서 맞춤인 거죠. 예. 이쁘다. 내가 창작하니까 옷을. 깐깐하게 패션을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옷을 고를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뭐예요? 이 구성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패션의 모양, 옷의 모양이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꼼꼼하게 직물집에서 골라서 사장님하고 이렇게 맞춰 있습니다. 오실 때마다 그럼 옷에 대해서 어떤 걸 많이 요구하세요? 뭐 항상 개성 있는 옷, 특이한 옷, 남과 다른 그런 걸 요구하시죠. 네. 그럼 저도 여기 온 김에 저한테 좀 어울리는 옷이 있을까요? 그럼요. 아가씨한테 딱 어울리는 옷이 있어요. 양장점 한가운데서 펼쳐진 깜짝 패션쇼. 실버 세대를 겨냥한 봄 패션인데요. 두 모델 핏이 괜찮죠? 대전시 중구의회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이윤우 씨의 집을 찾았는데요. 아니 그런데 낯익은 두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선생님. 예. 잠깐만요. 저기 개그맨, 쌍둥이 개그맨 분들 아니세요? 쌍둥이 개그맨 맞습니다. 제 아들 쌍둥이입니다. 상호 상민이. 대전 출신 개그맨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이상호, 이상민, 이윤우 씨의 쌍둥이 아들들이랍니다. 어디서 이런 끼가 나왔을까 했더니 모두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나 보네요. 아니 그러면은 선생님이 모델 활동한다고 했을 때 우리 아드님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 저 쌍둥이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응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빨간 구두도 보내주고 아버지 패션 스타일 아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윤우 씨의 봄을 참고 드레스룸을 엿봤는데요. 직접 사거나 맞춘 옷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고 합니다. 얼핏 봐도 개성 넘치고 톡톡 튀는 의상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옷이 정말 많네요. 많은 것 같죠? 네.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입으려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입을 만한 게 없어 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요. 색깔도 이렇게 다양한 색들도 있고 컬러풀한 걸 엄청 좋아합니다. 원색. 예, 그래가지고 이거 빨간 거, 이게 초록색, 예, 빨간색, 크리스마스 룩. 그리고 60년대, 50년대 땡땡이 가라. 땡땡이 옷. 어머, 복고풍이네요. 복고풍이죠. 예. 예쁘다 근데. 예. 이거 거리에 입고 나가면 다 쳐다봐요. 그날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지. 그럼 이윤우 씨의 워킹 실력을 직접 확인해 볼까요? 이 대학에서는 모델 활동으로 인생 이모작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청년들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워킹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만 보면 20, 30대가 아닐까 착각할 정도인데요. 그 모습에 탄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진짜 열정이 남다르신데요. 그렇다면 오늘 워킹 점수, 나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저 100점 만점에 100점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00점이요? 자신감의 비결이 뭐예요? 그냥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니까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내 삶에 이 시니어 모델 활동이란 어떤 의미예요? 지금으로는 하여튼 제 삶의 전부입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제가 걸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계속 걸으면서 이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턴 배웠죠? 기본 포즈에서 하나, 둘, 셋, 넷이 뭐였죠? 시선 처리예요. 그렇죠? 일반 그 젊은 모델분들과 또 시니어 모델분들의 차이점이나 그 매력이 어떤 걸까요? 일단은 일반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제가 에너지를 주고 오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니어 모델분들 강의를 하고 나면 제가 에너지를 오히려 받고 와요. 그래서 아 정말 멋지게 살아야지, 저렇게 멋지게 늙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번엔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드러내는 자유복 워킹입니다. 저마다 자신을 표현하는 의상을 입고 런웨이를 걸어가는데요. 이 순간만큼은 스스로 가장 멋있다고 최면을 건답니다. 정열의 붉은색으로 한껏 멋을 낸 이윤우 씨에 이어 저도 잠시 그 대열에 합류해봤는데요. 기회는 이때다 싶어 평소 해보고 싶었던 포즈를 해봅니다. 마음은 앞서는데 사실 몸이 뻣뻣해서인지 쉽지 않네요. 제 워킹 점수 의견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잠깐 웃고 가실까요? 잠깐만. 네, 워킹에 우리 모델들이 가장 가져야 할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가 뻔뻔함을 가장한 자신감입니다. 네, 그 뻔뻔함과 자신감 점수에서는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리고요. 네, 나머지는 저한테 개별적으로 교육을 조금 더 받으시면 훨씬 더 멋진 워킹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신감 점수에서 제가 그럼요. 100점? 네, 100점 맞습니다. 네. 당당한 걸음걸이와 자신 있는 표정으로 인생 2막을 활기차게 시작한 사람들. 그래서 매 순간 행복하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시니어 모델분께서는 이렇게 활동하면서 어떤 게 가장 좋으세요? 우리가 또 특히 무대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 마음이 우리 초등학교 때 꼭 100m 뛴다든가 또 학교에 나갔을 때 그 설레임, 떨림 이런 거 있죠. 그런 희열을 느끼는 이 나이 먹어서 참 그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한테는 오고 있습니다. 원래도 멋있으셨지만 무대에서 워킹을 하시니까 더 멋지신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네, 우리가 인생 터닝 포인트 시점에서 뭐 자기 의상을 표출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회구 공동체에 봉사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봉사와 모델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청춘보다 더 멋진 청춘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을 만나서 제가 느낀 게 많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꿈 마음껏 용기 있게 도전하려고요.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우리는 시니어 모델! 젊은 시절 가족들을 위해 일하느라 나의 취미나 여가를 즐기지 못했지만 은퇴 이후 인생만큼은 오롯이 나만의 시간으로 도전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 시니어 모델, 여러분의 꿈을 힘차게 응원할게요. 독립하고 싶은 이유는요. 누구 만나고 싶어도 외출도 하기가 어렵고 독립을 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자유롭게 살고 싶고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자립을 하게 됐어요. 원래 혼자서 살게 됐거든요. 며칠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아직 자립 선배들한테 많이 배워야 되는 단계예요. 내 맘대로 쇼핑해서 놓고 내 먹고 싶은 거 바로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활동 지원 서비스는 기관의 장애인 분들이 와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장애인의 가구, 장애인이 계시는 집에 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하기, 신변 활동, 신변 처리하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옷 입는 거, 관련된 사회활동, 외출하는 거 이런 전반의 것들을 1대1로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사회 서비스입니다.
다만 대구에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분들은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1.5배에서 2배 정도의 활동 지원사님들이 계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안 돼. 미경아. 어서. 고마워. 많이 좋았지? 한 만큼 땅만큼. 앞으로 자취할 미경 씨한테 조언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미경이도 내처럼 혼자 사는 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시설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그런 용기를 내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가든 말든 든 말든 네 맘대로 해. 지금 지쳐버렸어. 가든 말든 든 말든 네 맘대로 해. 영국을 잘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떠나지 마요.